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뉴스입니다.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요. 이 최대 주주의 감액 배당에 세금을 좀 물리기로 했습니다. 감액 배당이요? 네, 이게 원래는 자본잉여금 배당이라서 투자금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봐서 비과세였거든요. 아하. 근데 일부 대주주들이 이걸 상속이나 증여재원 마련할 때 그러니까 절세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많았나요? 네, 관련 기업 수가 2022년에 한 31개였는데 올해 4월에는 130개까지 늘었다고 하니까요. 꽤 오랐네요. 네. 그럼 이제 다 과세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반 주주분들은 그대로 비과세 유지하고요. 최대 주주만 딱 집어서 과세하는 이른바 핀셋 과세 방식입니다. 아, 최대 주주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쓸 건 없겠네요. 네,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감액 배당을 했던 기업들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부동산 시장 얘기인데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관련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올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80%요? 꽤 많이 올리네요. 그렇죠. 이게 부자 강세 이런 논란도 좀 잠재우고 세수도 확보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증세 신호탄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특히 고가 아파트 가진 분들은 세금 부담이 확 늘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강남 3구 같은 곳들은 공시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비율까지 높아지면 내년 보유세가 정말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인가요? 예측이긴 합니다만 반포자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568만 원, 또 아크로리버파크 112제곱미터는 1,300만 원 넘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부담이 상당하네요. 이러면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건설사나 부동산 리츠 쪽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오늘부터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우리가 흔히 단통법이라고 부르죠. 이게 11년 만에 폐지됩니다. 드디어 폐지되는군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는 거고요. 또 판매 채널이나 가입 유형에 따라서 지원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휴대폰 싸게 사려면 발품 좀 팔아야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 간에 이제 지원금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거고요. 어디는 더 싸고 어디는 덜 싸고 이런 차이가 커질 수 있죠. 예전처럼 공짜폰 같은 게 다시 등장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통신사들은 좀 힘들겠어요. 그렇죠. 통신 3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서 부담이고요. 반면에 이제 단말기 유통하시는 분들이나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금 공시주기도 일주일에서 매일 단위로 짧아진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가상자산 시장 소식인데요. 최근에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올해 국내 5대 거래소에 새로 원화 상장된 코인 수가 벌써 229개인데요. 이게 작년 전체 건수의 85%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상장 속도가 엄청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상장하는 거죠? 일단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비트코인도 최고가 찍고 이더리움도 500만 원 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점유율이 좀 내려가면서 그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확 몰리는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거래소들이 알트코인 상장을 늘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거래 디원, 즉 상장을 늘려서 이제 거래 수수료 수익을 좀 더 늘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두나무 같은 거래소나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셀트리온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9,615억 원, 영업이익이 2,42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어떤가요? 매출은 한 9.9%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정말 대폭 늘었습니다. 무려 234.5%나 급증했어요.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와, 영업이익이 3배 이상 뛰었네요. 비결이 뭔가요? 램시마 SC나 유플라이마 같은 이익률 높은 신제품들 판매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제품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30% 정도였는데 올해는 53%까지 확 커졌어요. 아, 고수익 제품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신규 바이오시뮬러 4개가 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서 이런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관련 기업들에게도 좋은 뉴스죠. 독해주시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에 이어서 국내 증권사들, 키움증권, 흥국증권, 유한타증권 같은 곳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 삼성전자요? 어떤 점을 좋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이 많고요. 특히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랑 파운드리 쪽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HBM 품질 이슈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HBM3E 12단 제품 품질 테스트 통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세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잘 풀리면 SK 하이닉스나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K뷰티 관련 소식인데요.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죠. 삼화라는 기업이 글로벌 사모펀드 KKR에 약 8천억 원에 팔립니다. 8천억 원이요?
용기 회사가 그렇게 가치가 높은가요? 네, 삼화가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연우, 펌텍코리아랑 같이 시장을 거의 과점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특히 예전에 TPG라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다음에 좀 체질 개선을 했어요. 아,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수익성이 낮은 그냥 일반 병, 보틀 같은 거 비중을 줄이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펌프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K-뷰티 파운드리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했고 그 결과 매출이 연평균 30%씩 성장했어요. 해외 비중도 70%나 되고요. 와, 성장이 대단했네요. 연우나 펌텍코리아 같은 다른 용기 업체들 밸류에이션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GPU 용량을 지금보다 100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게 반도체 업계에선 굉장히 큰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GPU를 100배나요? AI 투자가 정말 본격화되나 보네요. 네, 그런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GPU 수요가 그렇게 늘면 당연히 HBM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SK 하이닉스한테는 정말 큰 호재겠네요? 맞습니다. HBM 시장 최강자니까요. 그리고 설령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도 HBM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협력할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랑 올트먼 회장이 만난 것도 이런 배경이 있겠죠? SK 하이닉스 실적도 좋겠는데요? 네, 2분기 실적이 아마 사상 최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매출 20조 넘고 영업이익 9조 원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관련주들에도 물론 긍정적이고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통과되면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제도하에 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좀 관련 논의가 더딥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왜 우려하는 거죠? 만약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막 쓰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기반의 금융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준비하는 곳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KB나 신한 같은 시중은행들, 또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두나무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관련 상표권을 미리 출원해놓고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금융권이나 핀테크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이네요. 네, 국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소식입니다.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솔라 프로2라는 모델이 글로벌 AI 분석기관 평가에서 세계 10대 프론티어 모델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오,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글로벌 톱10에 들었군요. 대단한데요. 네, 종합성능에서 12위를 기록했는데요.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아주 큰 빅테크 모델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은 겁니다. 성능이 그렇게 좋은가요? 특히 주목할 점은 매개변수라고 하는 모델 크기가 310억 개로 다른 대형 모델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도 성능이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성능,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평가받은 거죠. 앞으로 계획도 있나요? 네, 업스테이지는 앞으로 한 1000억 개 매개변수 규모로 더 큰 차세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업스테이지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AI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기술력과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투자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